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면 위험한 이유. 50대 이후 노후를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집 한 채는 있으니까 괜찮지. 월세 사는 것도 아닌데 집 있으면 버틸 수 있지. 나중에 정 안 되면 집 팔면 되지. 자식한테 물려줄 집도 있는데 크게 걱정할 건 없지. 집값이 오르면 그게 노후자금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집은 중요한 자산입니다. 평생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는 단순한 부동산이 아닙니다. 가족의 역사이고 땀의 결과이고 노후의 마지막 안전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과 노후 생활비가 충분하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매달 밥상을 차려주지는 않습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병원비가 자동으로 생기지는 않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고 해서 건강보험료, 관리비, 식비, 약가, 보험료, 자녀 지원비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후에 정말 위험한 상황은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노후입니다. 겉으로 보면 자산가처럼 보입니다. 자가주택이 있고 몇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안정돼 보입니다. 그런데 통장에는 생활비가 부족합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고 관리비가 부담되고 병원비가 걱정되고 집 수리비가 생기면 불안합니다. 자녀에게 조금 도와주고 나면 내 생활비가 흔들립니다. 집을 팔자니 갈 곳이 마땅치 않고 줄이자니 마음이 허전합니다. 오늘은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면 위험한 이유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집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집은 중요합니다. 다만 집을 노후의 전부라고 믿는 순간 돈 관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는 집값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현금 흐름입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이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은 자산이면서 동시에 비용을 만드는 물건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집은 있지만 매달 쓸 돈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집을 노후 안전판으로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집이 있다는 것은 큰 안정감입니다. 월세 걱정이 없고 이사 압박이 적고 내 공간이 있다는 심리적 안심도 큽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은 집값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매달 현금으로 삽니다. 쌀을 사고 반찬을 사고 병원에 가고 약값을 내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내고 관리비를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필요하고 보험료도 빠져나가고 경조사비도 생깁니다. 이 돈은 집값이 아니라 통장에서 나갑니다. 집값이 몇 억이라고 해도 매달 들어오는 연금이 적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생활은 빠듯할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카드값을 걱정하고 집은 있는데 병원비를 미루고 집은 있는데 냉난방비가 부담되고 집은 있는데 외식 한 번도 마음 편히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흔히 하우스 푸어라고도 합니다. 집이라는 자산은 있지만 실제 생활에 쓸 현금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월급이 사라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매달 월급이 들어왔기 때문에 큰 지출이 생겨도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연금, 이자, 임대소득, 소소한 일자리 소득이 전부일 수 있습니다. 노후 돈 관리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집값이 아닙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입니다.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그리고 부족분을 어디서 메우고 있는지입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매달 적자가 나면 노후는 불안해집니다. 집은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 생활비는 현금 흐름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집이 있어도 돈 걱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집이 돈을 벌어주는 자산이 아니라 돈이 들어가는 자산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은 소유하는 순간부터 비용이 들어갑니다. 아파트라면 관리비가 나갑니다. 수도요금, 전기요금, 난방비가 나갑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이 붙고 오래된 집은 수리비가 생깁니다. 보일러, 싱크대, 화장실, 창호, 도배, 장판, 배관, 전기 설비까지 시간이 지나면 손볼 곳이 생깁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라면 지붕, 외벽, 누수,
방수, 계단, 주차, 보안, 난방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은 가만히 있어도 낡습니다. 사람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집도 나이 듭니다. 젊을 때는 수리비가 생겨도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 이후에는 갑작스러운 수리비가 큰 부담이 됩니다. 집이 크면 비용도 큽니다. 관리비가 더 나오고 냉난방비가 더 나오고 청소와 유지도 힘듭니다. 부부 둘만 살거나 혼자 사는데 집이 너무 크면 집이 편안한 공간이 아니라 부담스러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닙니다. 유지 가능한 집입니다. 관리비를 감당할 수 있는 집입니다. 병원과 시장이 가까운 집입니다. 대중교통이 편한 집입니다. 계단이 위험하지 않은 집입니다. 혼자 살아도 안전한 집입니다. 집값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집이 내 노후 생활을 도와주는지 아니면 내 현금 흐름을 갉아먹는지 봐야 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집값이 올라도 생활비가 자동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집값이 오르면 기분이 좋습니다. 내 자산이 늘어난 것 같고 노후가 더 든든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집값 상승은 통장 입금이 아닙니다. 집값이 올랐다고 해서 매달 생활비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은 팔기 전까지 현금이 아닙니다. 팔아야 돈이 됩니다. 그리고 팔면 어디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세로 갈지, 월세로 갈지, 작은 집으로 갈지, 지방으로 갈지, 자녀 근처로 갈지 결정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사는 큰 스트레스입니다. 정든 동네를 떠나야 할 수도 있고 병원, 시장, 친구, 복지관, 산책길까지 모두 바뀝니다. 또 집을 팔고 싶을 때 바로 원하는 가격에 팔린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합니다. 팔려는 시기와 시장 상황이 맞지 않으면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올랐다고 안심하지 말고 물어야 합니다. 이 집을 팔지 않고도 생활비가 유지되는가? 팔아야 한다면 언제, 어디로, 어떤 방식으로 이동할 것인가? 집을 줄이면 실제로 생활비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집값이 떨어져도 내 노후 계획은 괜찮은가? 집값은 숫자입니다. 생활비는 현실입니다. 노후는 매달 현금으로 삽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집을 담보로 한 대출이 남아있으면 노후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집이 있어도 대출이 남아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내 집이지만 매달 이자와 원금을 갚아야 합니다. 소득이 줄어든 퇴직 후에는 이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현역 시절에는 월급이 들어오기 때문에 대출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월급으로 갚던 대출을 연금과 예금으로 갚아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부담이 커지고 생활비가 늘면 더 힘들어지고 병원비가 생기면 대출 상환이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노후 대출은 단순히 돈 문제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여유를 빼앗습니다. 매달 갚아야 할 돈이 있으면 생활비를 줄여도 불안합니다. 급한 돈이 필요할 때 선택지도 줄어듭니다. 퇴직 후에는 갚을 수 있느냐보다 생활을 유지하면서 갚을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병원비를 미루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식비를 줄이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대출을 갚기 위해 예금을 계속 깨고 있다면 위험합니다. 집 한 채가 있어도 대출이 노후 현금 흐름을 압박하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집 한 채 때문에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후 돈 관리에서 놓치기 쉬운 것이 제도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건강보험료와 세금입니다. 퇴직 전에는 직장 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냈고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회사가 부담하는 부분도 있어서 실제 부담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가 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달라지거나 재산과 소득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것이 불리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재산, 소득, 연금,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이 함께 고려되면 예상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재산세도 냅니다.
경우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문제도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부족하면 세금도 부담입니다. 그래서 집을 단순히 재산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집이 건강보험료, 세금, 상속, 증여, 자녀 지원 문제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집을 자녀에게 미리 넘길지, 나중에 상속할지, 집을 팔고 줄일지, 주택연금을 활용할지, 같은 문제는 감정만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세금, 거주권, 현금 흐름, 가족관계를 함께 봐야 합니다. 여섯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집을 물려준다는 생각이 부모 노후를 약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 세대에게 집은 자녀에게 물려줄 마지막 재산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집은 자식에게 남겨줘야지, 자식들이 집값 때문에 힘드니 부모가 뭐라도 남겨줘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마음은 이해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 생각이 부모의 노후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한데도 집을 끝까지 지키려 합니다. 병원비가 부족한데도 집을 팔 생각을 못합니다. 간병비가 필요한데도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 때문에 활용하지 못합니다. 집을 유지하느라 부모의 삶이 점점 줄어듭니다. 자녀에게 물려줄 집보다 먼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의 생활비입니다. 부모의 병원비입니다. 부모의 간병비입니다. 부모의 안전한 주거입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자기 삶을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입니다. 부모가 무너지면 결국 자녀에게 더 큰 부담이 돌아갑니다. 집은 남겼지만 병원비와 간병비가 없어 자녀가 부담해야 한다면 그것이 정말 자녀를 위한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좋은 유산은 부모가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생활비를 지키고 병원비를 준비하고 간병비를 마련하고 자녀에게 갑작스러운 부담을 넘기지 않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이유는 나이 들수록 집의 위치와 구조가 더 중요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 좋은 집과 노후에 좋은 집은 다릅니다. 젊을 때는 넓은 집, 좋은 학군, 투자 가치, 직장 접근성이 중요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병원이 가까운가, 약국이 가까운가, 시장이나 마트가 가까운가, 대중교통이 편한가,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계단이 위험하지 않은가, 집안에 문턱은 없는가, 화장실이 안전한가, 혼자 살아도 무섭지 않은가, 겨울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는가, 이런 것이 중요해집니다. 집값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 가기 불편하면 노후에는 힘듭니다. 집이 넓어도 계단이 많으면 위험합니다. 마당이 좋아도 관리가 힘들면 부담입니다. 조용한 외곽주택도 운전을 못하게 되면 고립될 수 있습니다. 노후에 좋은 집은 비싼 집이 아닙니다. 안전한 집입니다. 관리 가능한 집입니다. 의료와 생활시설이 가까운 집입니다. 혼자 남아도 버틸 수 있는 집입니다. 여덟 번째 이유는 집을 줄이는 결정을 너무 늦게 하면 선택지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노후에 집을 줄이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래 산 집이고 추억이 있고 자녀를 키운 공간이고 동네에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집으로 가면 인생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룹니다. 아직은 괜찮아. 조금 더 있다가 생각하자. 몸이 더 불편해지면 그때 하지. 집값이 더 오르면 그때 팔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을 줄이는 결정은 너무 늦으면 더 어려워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사가 힘들고 짐 정리가 어렵고 새로운 동네에 적응하기 어렵고 부동산 계약도 부담스럽습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집을 보러 다니는 것조차 힘듭니다. 집을 줄인다는 것은 단순히 평수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노후 생활 구조를 바꾸는 일입니다. 관리비를 줄이고 생활비를 확보하고 병원 접근성을 높이고 안전한 주거로 이동하는 일입니다. 집을 줄이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노후를 안전하게 만드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넓은 집에서 불안하게 사는 것보다 작은 집에서 현금 흐름을 확보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9번째 이유는 주택연금이나 자산 활용도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 한 채를 가진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가 주택연금입니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일정한 금액을 매달 받는 방식입니다. 집은 있지만 현금이 부족한 분에게는 노후 현금 흐름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연금도 무조건 좋다, 나쁘다로 볼 문제가 아닙니다. 나이, 집값, 배우자 상황, 자녀 생각, 거주 계획, 다른 소득, 병원비 준비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어떤 분에게는 주택연금이 생활비 불안을 줄여주는 선택이 될 수 있고, 어떤 분에게는 집을 줄여 이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보는 것입니다. 집을 자식에게 남겨야 하니까 안 된다. 주택연금은 손해일 것 같다. 남들이 좋다니까 해야겠다. 집값이 더 오를 테니 기다리자. 이런 식으로 결정하면 위험합니다. 매달 얼마가 들어오는지, 현재 생활비 부족분은 얼마인지, 병원비와 간병비는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배우자에게도 안정적인지, 세금과 비용은 어떤지, 다른 대안과 비교하면 어떤지 계산해야 합니다. 10번째 이유는 집보다 중요한 것이 노후 전체의 생존 설계이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를 집 한 채로 끝내면 위험합니다. 집은 노후 설계의 한 부분일 뿐입니다. 노후에는 연금, 생활비, 병원비 비상금, 간병비 계획, 대출 부담, 건강보험료와 세금, 자녀 지원 한도, 배우자와의 정보 공유, 작은 소득, 그리고 주거 안정이 함께 맞아야 합니다. 집 한 채만 믿고 나머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집은 있는데 연금이 부족하고, 집은 있는데 병원비가 없고, 집은 있는데 대출이 남아있고, 집은 있는데 자녀 지원으로 통장이 줄어들고, 집은 있는데 혼자 살기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구조가 되면 집은 안전판이 아니라 묶인 자산이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내 집이 얼마짜리인가 보다 이 집을 포함한 내 전체 노후 구조가 안전한가를 봐야 합니다. 매달 생활비는 맞는지, 병원비는 준비되어 있는지, 대출은 감당 가능한지,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알고 있는지, 집을 줄이거나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자녀에게 물려줄 생각보다 내 노후 생존이 먼저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집이 있다면 꼭 점검해 보십시오. 매달 들어오는 돈은 얼마인가? 매달 나가는 생활비는 얼마인가? 집 관리비와 수리비는 감당 가능한가? 대출이 남아있다면 연금으로 갚을 수 있는가? 건강보험료와 세금 부담은 어느 정도인가? 병원비와 간병비 비상금은 따로 있는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주려다 내 노후가 흔들리지는 않는가? 이 집이 70대 이후에도 살기 편한 구조인가? 혼자 남아도 괜찮은 집인가? 집을 줄이면 생활비가 얼마나 좋아지는가? 주택연금이나 자산활용 대안을 검토해봤는가? 집값이 떨어져도 내 노후 계획은 안전한가? 집 한 채를 마련했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결과입니다. 그 집에는 가족의 시간과 기억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집은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냉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집은 있지만 생활비는 충분한가? 집은 있지만 병원비는 준비되어 있는가? 집은 있지만 간병비는 감당 가능한가? 집은 있지만 대출은 없는가? 집은 있지만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담은 알고 있는가? 집은 있지만 나이 들어 살기 편한가? 집은 있지만 필요할 때 현금화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가? 집은 노후의 안전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집은 밥상이 아닙니다. 집은 병원비 통장이 아닙니다. 집은 간병인을 불러주는 돈이 아닙니다. 집은 매달 자동으로 생활비를 넣어주는 월급이 아닙니다. 그래서 집 한 채 있다고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집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똑똑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집을 지키되 집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집을 사랑하되 내 노후 생존을 먼저 봐야 합니다. 노후는 집값으로만 결정되지 않습니다. 노후는 매달 버틸 수 있는 현금 흐름으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나이 들어도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주거 구조로 결정됩니다. 집 한 채는 분명 큰 힘입니다. 하지만 그 집이 내 노후를 살리는 집인지, 내 돈을 묶어두는 집인지, 이제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노후의 진짜 안정은 집이 있다 해서 끝나지 않습니다. 집이 있고 생활비가 있고 병원비가 있고 간병비 계획이 있고 필요할 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해서 시작됩니다. 집은 안전판입니다. 하지만 생활비는 아닙니다. 그 차이를 아는 순간 노후 돈 관리는 훨씬 더 현실적으로 시작됩니다.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콘텐츠를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니어 라이프 가이드 굿뉴스 GN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